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여러분, 혹시 남자가 여자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진짜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계속 쫓아가는 입장이 되고 끝없이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제대로 쓰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남자가 당신한테 매달리게 되고 당신이 연애에서 진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원리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온오프 스위치를 조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별 상황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케이스에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연애할 때 절대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많은 분들이 연애 영상 보면서 혼자 있을 때 행복해라, 내 할 일 먼저 해라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조언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막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 눈치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밤새 뒤척이고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죠. 연애에서도 심리학적인 원리가 있고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요. 특히 남자들의 심리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걸 모르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를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은 남자처럼 연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의 감정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요. 즉, 그 순간은 진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트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내일이 되면 그 감정이 식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람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의 자연스러운 감정 패턴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지속성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가요? 한번 좋아하면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데이트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 사람 생각하고 밤새 행복해하고 다음날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고요. 이게 바로 남녀 차이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처럼 연애한다는 건 데이트할 때는 진심으로 즐기되 끝나고 나서는 그 감정을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집에 와서 그 사람 생각에 빠져서 몇 시간씩 소설 쓰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데이트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도 딱 10분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든지 운동하든지 친구랑 통화하든지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기면 상대방이 당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쫓아오는 여자보다는 약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껴요. 이게 밀당의 원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 밀당을 잘못 이해해서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연락을 안 받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진짜 밀당이 아니에요. 진짜 밀당은 만날 때는 진심으로 즐기고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가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여자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만 매달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반대로 데이트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언제 또 만날지 궁금해하고 메시지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상대방한테 전달돼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유를 부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 방법 쓰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남자친구가 연락 안 오면 불안해서 먼저 연락하고 만날 때도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 안 하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연애 상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친구든 언니든 상담사든 내가 흔들릴 때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반박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게 진짜 연애냐 하는 거죠. 순수하게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순수하게만 사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진심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고 헌신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 두고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에 기술을 더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마음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정을 조절한다고 해서 로봇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날 때는 진심으로 즐기고 웃고 행복해 하세요. 다만 그 감정을 집까지 가져와서 밤새 뒤척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연애가 훨씬 편해져요. 상대방 눈치 안 보게 되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진짜 여유 있는 연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남자가 당신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죠. 두 번째 핵심은 헤어질 때의 전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헤어짐도 연애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헤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아예 끝날 수도 있거든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이유를 캐묻거나 울면서 붙잡거나 화를 내면서 따지거나 하죠. 이해해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슬프니까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여자를 보면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습만 기억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쿨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진짜 반전 카드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했던 추억들은 정말 소중했어. 그 시간들은 평생 간직할게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미안하다거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남자들은 헤어질 때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헤어진 게 잘한 일이었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여자가 자신한테 잘해줬던 기억이 있다면 더욱 그래요. 그런데 헤어질 때 쿨하게 보내준 여자와 울면서 매달렸던 여자 중에 누구를 더 그리워할까요? 당연히 쿨하게 보내준 여자겠죠. 아, 그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놓쳤나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몇 달 후에 다시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들이요. 그때 헤어지는 방식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쿨하게 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나쁜 기억으로 남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별이라는 게 꼭 영원한 헤어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연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관계로 만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원수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투자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헤어진 후에도 SNS에서 원망하는 글 올리거나 그 사람 욕하는 글 올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통 지인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모습 보면 아 역시 헤어지기 잘했다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취미 시작했다거나 여행 다녀온 사진이라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라거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네 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사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예요.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헤어질 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남자들이 진짜 매력을 느끼는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행복해하지만 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자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경쟁심을 느껴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만 의존하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서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추격자와 도망자의 역학관계예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남자를 매달리게 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날 때는 진심으로 즐기되 헤어진 후에는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기. 그리고 만약 헤어지게 되더라도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기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연애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법들이 상대를 조종하거나 속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독립적이고 여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연애는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여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비슷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이런 방법들을 써봤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연애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연애 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